우리나라 어디서도 눈에 띄지 않던 희귀종. 1984년 한 물고기의 존재를 알린 신종 보고 논문이 학계를 놀라게 했다. 지구상에 오직 한반도의 금강, 그 중에서도 미호천을 어머니의 강으로 삼아 번성했던 한국 고유종 미호종계.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없어지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나 미호천의 변화와 함께 녀석은 불과 20여 년 만에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종에 대한 멸종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 봄은 숱한 생명들이 돌아오는 시간. 4월, 금강 상류의 미호천에도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1984년 처음으로 미호종계가 발견된 곳. 우리는 과연 녀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호종계의 고향인 미호천은 충북 음성의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과 청원, 충남 연기를 거치며 20여 개의 물길과 몸을 섞고 금강에 합류한다. 무려 89km에 이르는 긴 물길에서 미호종계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충북 청원의 팔결다리 지점. 모래사장이 넓게 깔린 미호천의 하류부다. 그 당시에는 한 번 쪽대에 약 2, 30마리가 보통 잡혔으니까 적어도 수백만 마리, 미호천 전체 많으면 수천만 마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23년 전 미호종계 최초 발견 지점부터 탐사를 시작했다. 미호천에 가장 많다고 해서 그 이름도 미호종계로 붙여진 물고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녀석은 더 이상 미호천에서 볼 수 없는 물고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미호종계의 멸종 가능성마저 경고했다. (20년) 전만 해도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었다는 미호종계. 하지만 그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1993년 미호종계를 멸종 위기종으로 2005년엔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미호천 최상류의 지류들 뿐. 탐사팀은 충북 진천의 백곡천에 도착했다. 물 흐름이 완만하고 바닥이 고운 모래로 덮인 물속은 미호종계가 살기에 더없이 적당한 환경이다. 그렇게 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쯤. 물속에서 한 녀석이 움직였다. 다가가는 기척을 느끼자 곧바로 모래 속에 숨는 녀석. 바로 세계적인 희귀종, 우리가 찾던 미호종계다. 모래와 비슷한 담황색 빛깔의 녀석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인기척이 민감한 녀석들은 한참 만에야 비로소 경계를 풀고 모래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얼핏 보면 참종계와 비슷하지만 옆구리 중앙의 둥근 갈색 반점들이 미호종계의 특징이다. 뾰족한 머리는 모래를 파고들기에 적당한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미꾸리과 어류는 모두 16종. 그중 미호종계는 가장 뒤늦게 발견된 금강 특산의 희귀종이다.
자신을 지킬 방어 수단이 없는 이 연약한 물고기는 오직 모래 속에 숨는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미호 종개에게 모래는 몸을 숨기는 은신처인 동시에 먹이를 제공하는 식탁이다. 아가미는 호흡뿐만 아니라 먹이를 섭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지런히 입으로 모래를 삼키고 그것을 다시 아가미로 내보내는 미호 종개. 모래로부터 무언가를 먹이로 섭취하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미호 종개는 대체 모래에 있는 무엇을 먹이로 삼는 것일까? 국립중앙과학관 이상명 박사의 도움으로 미호 종개가 모래에서 섭취한 먹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세계가 나타난다. 바로 물속에 존재하는 작은 식물체 조류들이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들은 수중 생태계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 이런 규조류들이 주로 번성하는 하천의 수질은 2급 수정도의 깨끗한 물이다. 부착 규조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물에 떠다니는 일부 종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목조류 중에 장고말이라든지 반달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케네데스무스 이런 것들이 일부를 먹는데 대부분의 식이물 상태를 볼 때 90% 이상은 부착 규조를 먹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초여름의 자연은 로맨스의 계절이다. 곤충들도 저마다 유혹과 구애를 되풀이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짝짓기를 서두른다. 물 속에서도 물고기들의 사랑이 무르익는다. 이 시기 피라미 수컷은 1년 중 가장 아름답다. 피라미 수컷의 화려함은 짝짓기를 위한 것이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초여름. 물속은 새로운 생명 탄생을 위한 움직임으로 한바탕 소란을 겪는다. 그렇다면 미호 종개의 산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순천향대 방인철 교수팀의 도움으로 미호 종개의 산란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산란기를 맞은 암컷의 배가 불룩해졌다. 신종 보고 이후 20여 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호 종개의 산란 생태. 암컷 곁으로 사랑의 경쟁자들이 다가오자 수컷은 쫓는 행동을 한다. 기회를 포착한 다른 수컷이 암컷의 배를 자극하는 움직임도 관찰됐다. 구애 행동의 시작이다. 이런 자극은 암컷의 산란을 촉진시킨다. 수컷의 자극을 받은 암컷의 움직임이 더욱 재빨라진다. 산란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암컷을 놓칠세라 수컷들도 주위를 맴돈다. 하지만 아직은 구애 경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잠시 숨을 고른 암컷은 마침내 수면으로 몸을 솟구친다. 짝짓기를 위한 비상. 현란한 춤사위와도 같은 구애 경쟁은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차지할 때까지 치열하게 계속된다.
그리고 운 좋은 수컷이 암컷의 몸을 휘감는 순간 암컷의 산란과 수컷의 방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생애 목표인 산란의 성공을 위해서 미호종계 수컷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써야 한다. 수컷은 꼬리로 암컷의 배를 한 바퀴 반가량 휘감고 힘껏 눌러서 알을 짜낸다. 한 차례 산란이 끝나면 미호종계 암수는 호흡을 고르며 짧은 휴식을 취한다. 산란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의 휴식이 끝나면 또다시 산란을 위한 구애 춤이 시작된다. 서너 시간 동안 약 10회에서 20회의 산란을 되풀이하는 미호종계. 이렇게 해서 미호종계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약 2,000개 정도다. 그러나 힘겨운 산란의 결과가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알의 빛깔로 수정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수정된 알은 투명하고 수정되지 않은 알은 흰색을 띈다. 알들은 끈끈한 점액질로 모래에 부착된다. 미호종계 수정란의 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빠른 부화 속도도 살아남기 위한 종의 선택. 알이 깨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섭씨 25도의 수온에서 불과 24시간 정도다. 갓 부화한 미호종계 자원은 작고 무색 투명해서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꼬리가 움직이지만 아직 입과 항문도 열리지 않은 미성숙 상태다. 잠시 후 어린 것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진다. 갓 태어난 생명은 본능에 이끌린 듯 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다. 1984년 신종 보고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는 미호종계의 산란과 부화. 그 신비한 생태가 20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부화 후 4일이 지나면 새끼는 5mm 가까이 자란다. 수염도 생기고 몸 구조도 완성된다. 활발히 움직이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어린 생명들. 하지만 아직은 어미들처럼 모래를 걸러먹는 것이 아니라 물속의 유기물을 먹이로 섭취한다. 부화한 지 30일. 성큼 자라난 새끼의 몸엔 미호종계 특유의 무늬가 선명히 나타난다. 비로소 어미와 흡사한 모습을 갖추었다. 녀석들은 어미들이 그렸던 것처럼 물속 모래밭에서 본격적인 미호종계의 삶을 시작한다. 25도 안팎의 수온 조건이 맞으면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의 산란을 반복한다. 멸종 위기에 선 미호종계는 알고 보면 이토록 대단한 번식력을 가진 민물고기다. 푸른 산과 더불어 아직은 미호천 수계의 처녀지나 다름없는 백곡천. 마치 강의 하류와 같이 완만한 흐름의 백곡천은 미호종계에게 최적의 삶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백곡천 하류에 큰 저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곡 저수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천은 가장 하류입니다. 바로 백곡 저수지로 들어가니까 우이치는 미호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지만 생태적으로는 하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가는 모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지역, 아주 일부 구간에서만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은 미호천 수계에서 가장 건강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백곡천. 그 모습은 1980년대 미호천의 모습과 닮았다. 개발의 거센 위풍을 타기 전 순수성을 간직한 하천에 미호종계가 살고 있는 것이다. 방인철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백곡천에 살고 있는 미호종계는 약 10,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집단 서식지의 출현을 하나의 종이 멸종돼가는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집단 서식지의 존재 자체가 그만큼 멸종에 다가선 증거라는 것이다. 집단 서식지가 발견되면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개체수가 많으니까 보기 쉽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종 자체로 봤을 때는 분포역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질병이 번졌을 때는 집단이 모두 다 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종을 자체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5월 중순 하늘에서 본 백곡천. 하천으로 흙탕물이 흘러들고 있다. 그것은 위험의 서곡이었다. 우리가 백곡천을 다시 찾은 것은 3주 후. 그 시간 동안 백곡천은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미호종계의 집단 서식지는 온통 진흙에 뒤덮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길게 띠를 이룬 흙탕물 줄기를 따라 상류로 올라갔다. 미호종계 집단 서식지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중장비들이 동원된 하천 공사 현장이다. 공사장에서는 쉴 새 없이 토사가 흘러나오고 그 토사는 하류인 백곡천을 향하고 있었다. 수해 방지용 지방을 쌓는 이런 하천 공사는 무려 4곳이나 됐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렇게 미호종계의 마지막 삶터로 어이없는 재앙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토사에 덮인 백곡천에서 미호종계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탐사 작업에도 족대에 걸린 것은 검은빛 진흙뿐이었다. 미호종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모래가 뻘로 덮여버렸을 때는 이놈들이 서식을 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나쁜 그런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호종계뿐만 아니고 모든 물고기들이 전혀 채집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금강에만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미호종계. 유일하게 발견된 마지막 집단 서식지는 그렇게 위기를 맞았다. 만약 밀려드는 토사를 피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토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다. 먼저 실제 하천의 미호종계 서식지와 같이 고운 모래를 깐 2개의 수조를 설치하고 양쪽에 각 1마리씩의 미호종계를 투입했다.
그리고 한쪽 수조에만 백곡천에서 직접 따온 토사를 흘려 넣었다. 그런데 수조 안이 토사로 덮이는 동안 모래 속에 숨은 녀석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위험을 느낄수록 모래를 파고드는 습성을 가진 미호종개. 미호종개가 토사에 노출된 지 5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뻘 속에서 녀석을 찾아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녀석은 살아있는 것일까? 살아있지만 아가미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가쁘다. 정상적인 호흡수는 10초당 11회. 그러나 토사에 노출된 녀석은 10초당 50회로 정상 호흡수보다 4배 이상 많다. 녀석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회복하고 몸을 가누기까지는 약 1분 30초의 시간이 걸렸다. 하천 바닥에 파고 들어가서 저도 표시를 하는데 그 모래 같은 경우는 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뻘이 많아지면 그 뻘이 아가미 조직에 달라붙거나 그다음에 끼어서 호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뻘이 많아지면 미호종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토사에 노출되는 것은 미호종개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다. 만약 밀려든 토사를 피해 모래 속에 숨었다면 그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장맛비가 온 세상을 적신다. 비는 자연의 생명이면서 또한 시련이기도 하다. 우기가 끝난 하천은 새들의 잔치상이 차려지기도 한다. 장마에 불어난 물살에 휩쓸린 물고기들로 포식을 즐기는 새들. 그러나 먹고 먹히는 이 자연의 먹이 사슬이 미호종개를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미호종개를 떠나보낸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강물이다. 굽이굽이 삶의 여정이 담겨있던 물길. 그리운 미호천의 풍경은 이제 낡은 흑백 사진 속에나 존재한다. 천둥 벌거숭이 시절 어머니의 품처럼 다사롭던 강물의 기억. 그러나 오늘의 미호천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염되고 남루한 강물이다. 지난 20년간의 하천 개발과 오염의 집중 포화 속에 도시가 배설하는 온갖 것들이 밀물처럼 몰려드는 곳. 그것이 오늘 미호천의 현주소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가에 더 많은 개발과 건설의 집을 짓고 있다. 하천 개발로 우리는 현대화의 다리를 건너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시가 쏟아내는 오염물질들은 아무 죄 없는 자연의 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올여름 미호천에서 발견한 풍경은 이곳이 더 이상 생명의 녹색지대가 될 수 없음을 예고한다. 지난 8월 미호천으로 흘러가는 청주의 한 하천. 물가는 실지렁이들의 세상이 됐다. 물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고 바닥의 흙은 이미 시꺼멓게 썩은 상태.
그물을 던지자 오염된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도 제법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나온다. 그러나 어종은 단순해서 주로 수질 오염에 강한 붕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붕어들의 몸이 이상하다. 군데군데 붉은 반점과 곪은 상처가 있다. 오염된 물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다. 요 부분, 요 아가미 오염은 이미 때문에 미호천 아가미 지류의 이 안에 물고기들에겐 그거는 아가미들이 피할 수 이렇게 없는 아가미 재앙이 된 조직이 것이다. 보입니다. 근데 보면 이 뒤에 쭉 넘겨보시면은 아가미 똥을 덮고 있던 이 아가미를 보호해야 아가미 뚜껑 이것이 괴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아가미 조직도 이렇게 괴사 조직이 이렇게 누그러졌습니다. 하천의 형태로 봐서 피라미 같은 게 많이 살 수 있는데 피라미나 모래무지가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런 오염이 전혀 안 나오고 붕어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하천의 오염, 수질 오염이 이게 심각하다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물속 생물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미호천에서 미호 종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수질 오염이 심해진 1990년대 말부터. 그렇다면 미호천 수질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지난 2월과 7월 미호천과 백곡천의 수질을 비교해 본 결과 미호천은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가 8ppm까지 치솟았다. 수질이 4급수까지 떨어진 것이다. 4급수는 심하게 오염된 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다. 또한 부영양화의 척도가 되는 인과 질소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총 인과 총 질소량 모두 미호 종개가 사라진 미호천이 백곡천보다 3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수질 오염이 이처럼 심각해진 상황에서 미호천은 미호 종개에게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고향이 된 것이다. 이들은 바닥에 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민감해요. 따라서 수질 오염이 이들의 첫째 멸종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BOD나 COD 같은 그런 수질 오염 지표가 80년대, 90년대 초에 비해서 지금은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수질 오염에 더해진 문제는 하상 구조의 변화다. 숱한 생명들을 품고 부드럽게 흐르는 자연 상태의 물길. 그러나 온화하게 휘돌아 나가던 물길은 사람들의 도시를 지나면서 자로 잰 듯 반듯해진다. 구불거리던 강줄기, 하천 본래의 흐름은 사라지고 물길의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다. 비가 내리면 인공적으로 변한 하천은 거대한 배수로가 된다. 하상의 변화는 물의 흐름도 빠르게 만든다. 보통 직강화된 하천은 자연 하천에 비해 2배 이상 유속이 빠르다. 실제로 미호 종개가 주로 서식하는 수심 50cm 지점의 유속을 비교한 결과 하상이 변화한 미호천이 백곡천 등 다른 자연 하천들에 비해 유속이 최대 4배까지 빠르게 나왔다. 다 자란 몸 길이가 10cm 정도로 작은 미호 종개 같은 물고기는 물 흐름이 빨라지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미호천의 하천 개발로 인해 빨라진 유속은 미호 종개가 살아갈 터전을 그만큼 좁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천을 흐르는 물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모래의 굵기다. 미호 종개 생존의 필수 조건인 모래. 그렇다면 미호 종개는 과연 어느 정도 굵기의 모래를 좋아하는 것일까? 굵기가 다른 세 종류의 모래를 수조 바닥에 깔았다.
실험에 사용한 미호종개는 각각 5마리. 하나, 둘, 셋. 각 수조에 5마리씩의 미호종개를 투입하자 가는 모래바닥의 녀석들은 금세 모래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굵은 모래 쪽 녀석들은 바닥으로 파고드는 것이 쉽지 않다. 각 실험 수조에 미호종개를 투입한 지 10분. 가는 모래 수조는 5마리 모두가 모래 속에 숨었다. 중간 모래는 4마리가 들어가고 1마리만 남았다. 마지막 굵은 모래에서는 겨우 1마리만이 모래 속에 들어갔을 뿐이다. 그런데 종개들의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다. 굵은 모래를 파고들다가 입은 상처다. 모래 속에 숨는 습성을 가진 미호종개에게 굵은 모래는 이렇게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실험 결과 미호종개가 좋아하는 모래 굵기는 입자가 0.6mm 이하의 고운 모래였다. 만약 하천에서 이런 고운 모래들이 사라진다면 미호종개의 생존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호천에서도 고운 모래들이 사라진 것일까? 국립중앙과학관 홍영표 박사의 조사 결과 미호천의 고운 모래 비율은 백곡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가는 모래들이 사라진 것이다. 그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쓰는 모래 사이즈와 미호종개가 사는 그 모래 사이즈가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걸러내게 되면 그런 정도의 모래는 빼가는데 그거보다 굵은 훨씬 더 거친 모래들만 남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가보시면 그 사상이 과거에보다 훨씬 더 큰 모래가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호천에서 가는 모래들이 사라진 이유로 극심하게 진행된 골재 채취를 꼽는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미호천을 포함한 금강 전역에서 골재 채취가 심해진 시점과 미호종개가 눈에 띄게 사라진 시기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여전히 과거의 금강에서처럼 수십 곳의 골재 채취장이 가동 중인 낙동강. 골재 채취는 강바닥에 깊이 박힌 파이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강력한 모터를 이용해 물속 모래와 자갈을 빨아들이는 장치다. 빨아올린 골재는 굵기별로 선별 작업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고운 모래들은 사라지고 하천은 자정 능력을 잃어간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모래바닥에 의지해 살아가는 작은 물고기들이다. 골재 채취와 함께 사라진 고운 모래들은 하천의 작은 생명들 또한 사라지게 만든다. 우리는 여전히 숨가쁜 개발의 길을 달리고 있다. 그 개발로 인해 변화한 환경은 언제나 생물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느냐. 길은 그 두 가지뿐이었다. 그것은 미호천의 생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떠나보낸 작고 약한 생명들. 적어도 7종의 물고기가 이미 미호천에서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눈앞에 와 있는 또 한 종의 소멸을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지금 미호천엔 미호종개가 살지 않는다.